안녕하세요. 주간컴공의 지마입니다. 사과목 3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중 첫 번째 섹션인 객체지향 기술 강의 영상입니다. 작년도에 꽤나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던 섹션이죠. 내용이 좀 많지만 최대한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운 프로그래밍 기술이 절차지향이었거든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죠. 사용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 분야도 전문성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발에 소모되는 자원, 그러니까 시간이나 인력 등이 함께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객체지향은 현실 세계의 객체들을 디지털 객체화하고 이 객체들 간의 통신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객체를 나타내는 값들을 속성, 이 속성을 연산하는 행위를 메소드라고 하고요. 객체는 자신을 나타내는 속성과 자신이 수행하는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객체를 사용하면 재사용성이 높아져서 확장, 유지보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객체 자체를 설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일단 힘들게 틀을 잡아두면 개발은 편해진다는 거죠. 객체지향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으로 객체지향 언어를 공부하는 데 가장 많이 만나게 되며 가장 중요한 클래스입니다. 앞에서 객체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객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된 틀을 말합니다. C 언어에서의 구조체와 함수의 개념에 캡슐화 기능을 추가해서 발전시킨 거죠. 이 틀을 통해 구현된 것이 바로 객체고 각각의 객체는 고유한 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클래스가 정의한 메소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객체지향을 공부하다 보면 객체와 인스턴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히 보자면 인스턴스는 자신을 구현한 클래스와 함께 쓰입니다. 붕어빵 기계와 붕어빵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붕어빵 객체는 붕어빵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표현합니다. 객체는 클래스에 의해 구현된 모든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고 인스턴스는 특정 클래스에서 구현된 객체를 제한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작성된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모든 메소드가 메시지는 아닌 거죠. 다음은 객체지향 기술의 종류입니다. 모든 객체지향 기술의 시작은 바로 인캡슐레이션, 캡슐화입니다. 클래스를 구성하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하나의 클래스로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정보 은닉이 가능해집니다. 외부 접근으로부터 대부분의 요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캡슐화로 인해서 클래스의 재사용성이 상승하고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집니다. 쓰기 편하다는 거죠.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모든 클래스는 캡슐화가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추상화입니다. 클래스를 부모와 자식 클래스로 구분해서 부모 클래스에서는 공통의 큰 틀을 구현하고 자식 클래스에서는 해당 틀을 기반으로 상세하게 구현을 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추상화는 부모 클래스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을 추상화하는 기능 추상화, 데이터와 관련 기능을 묶어주는 자료 추상화, 외부 이벤트에 대한 반응을 묶어주는 제어 추상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식 클래스를 구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다뤄봐야겠죠? 상속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상위 클래스의 모든 요소를 하위 클래스에서 재사용하고 심지어 확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상화된 클래스를 구체화하는 건 역시 가능해지죠. 이러한 객체지향 기술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다형성입니다. 상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기술을 이용하면 같은 상속된 클래스 메소드라도 서로 다른 타입의 객체를 구현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이름, 하나의 객체로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은 문제에서 코드로 표현하기에는 내용이 수능급으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기본 개념 정도만 익혀두셔도 정답을 맞추기에 충분하실 겁니다.
다음은 개발 절차를 살펴볼까요? 자, 10초 정도 쉬어가겠습니다.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요. 공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선 분석을 진행합니다.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죠. 객체를 식별하고 객체들의 기능의 흐름을 표시하고 각 기능을 상세히 분석하는 순서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객동기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객체지향 분석 방법론 역시 핵심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각 방법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고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그냥 짧게 가겠습니다. 럼바우는 객동기, 부치는 마이크로, 매크로, 코드는 ER 다이어그램, 제이콥스는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뚜렷한 구분이 없는 연속적 프로세스 정도로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설계에 들어가야겠죠.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설계에서도 얼마나 객체지향스럽게 설계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설계 원칙이 필요하겠죠. 클래스를 설계할 때는 캡슐화를 통해서 하나의 클래스당 하나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합도는 낮아지고 응집도는 높아져서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죠. 설계된 클래스를 이용해 새로운 기능을 더해서 확장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캡슐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죠. 자, 리스커프 치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식 클래스가 상위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상위 클래스에서 구현한 제약사항을 준수해서 하위 클래스를 구현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네 번째, 인터페이스는 필요한 것만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현을 하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은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요소들을 상속받아서 확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모 클래스도 따라서 같이 확장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서 설계를 해야 제대로 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계 순서. 글이 엄청 많지만 읽어보면 결국 앞에서 말한 객체, 동적, 기능의 연장선입니다. 설계 단계다 보니까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한 기능 모델링이 시스템 설계로 확장이 된 거죠. 실제로도 객체 제어 방식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어가 크게 어렵진 않네요. 설계가 완료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객체지향스러운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객체지향 설계를 다 해놨으니까 설계대로만 진행한다면 어려울 것도 외울 것도 없겠죠. 모든 개발의 마지막은 항상 테스트 절차가 있죠. 클래스나 객체 단위로 진행을 하거나 입력 및 이벤트 응답에 관여되는 클래스를 통합해서 검증하는 스레드 기반 테스트, 최하위 클래스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 상위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사용 기반 테스트, 요구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성능과 인터페이스를 검증하는 테스트가 있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이나 학습 요약본, 질문 등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이용해 주시고요. 이 밖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광고 시청은 주간컴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